안녕하십니까. 신흥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제 무기 그리고 친중의 말로는 정말 비참하네요. 파키스탄이 친중 정권이 오랫동안 들어서 있으면서 중국제 무기 많이 도입했는데 그 중에서 JF-17 전투기 세계 시장에서 우리 FA-50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스페인도 독일과 프랑스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F카스 사업 6세대 전투기죠. 여기에서 이제 발을 뺐습니다. F카스 사업 독일, 프랑스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먼저 단신 5개 보겠는데요. 독일이 이스라엘과 MLRS용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이 공동개발, 독일은 공동개발 참 좋아합니다 라는 소식부터 러시아가 아주 금단의 무기 열압력탄 사용하고 소위탄 사용하는 토스1 브라티노 그 후속작인 토스2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장갑차 차체에 얹지 않고 트럭에다가 얹어서 이 제작비를 더 절감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토스1 브라티노는 이 12연장 12발 로켓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18발 이렇게 해서 화력을 더 강화시키고 가격은 더 다운시킨 이런 금단의 무기를 개발했는데 정말 비도덕적인 무기인데 이래서는 안 되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이 이스라엘과 MLRS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과 이스라엘의 LBC 손을 잡았는데 요즘 많은 나라들이 협업을 꺼리는 독일 회사와 협력한다는 이스라엘 플랜 B를 세워뒀기를 바랍니다. 당장 미그-29와 수호이-30도 수리하지 못해 벨라루스에 수리 의뢰를 보내고 있는 러시아가 아직 입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총 76대를 발주한 수호이-57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수호이 생산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VL 사업으로 도입될 4세대 중형 항공기로 대체되기 전 마지막 블랙호크가 될 UH-60V가 미국군에서 초도 작전 능력 IOC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버전에 비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블랙호크 개량 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방탄복의 대중화로 사실상 퇴출 분위기였던 9mm 기관단총이 부활했습니다. 미국군이 신형 범죄 수사사령부 산하의 제701 군사경찰단 경호대대가 APC-9K 9mm 기관단총을 공식 채용하고 본격적인 도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악마의 무기 토스1의 후속작 토스2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사거리 6km의 열압력탄이나 소위탄 18연장 발사기를 트럭에 얹은 모델인데 이런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러시아, 국제사회의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부품이 없어서 수호이-27, 수호이-30 그리고 미그-29 이런 거 지금 벨라루스를 보내서 수리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수호이-57 76대 주문했는데 이거 수량도 더 느릴 거고 생산도 더 많이 할 거야. 그리고 생산 속도도 더 빠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생산 라인 확장 공사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가 과연 이루어질지 또 이번에도 블러핑 일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말해야 되겠습니다. 미국군이 신형 UH-60V 버전의 헬기를 이제 초도 작전 능력 완성했다라고 IOC 선언했는데 이 업그레이드 여기 항전 장비라든지 또 기체 수명 보강 그리고 로터 재제작 이런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130대의 UH-60 쓰고 있죠. 한국 육군이. 그 130대를 전부 업그레이드하면 6,300억 원. 이제 이런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리고는 기고를 보강을 했기 때문에 8,000시간의 수명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하면 또 씁니다. 헬기라는 것은 전투기처럼 어마어마하게 기골에 무리가 가는 이런 기동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영구히 쓸 수 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만 하면. 그런데 지난 정권 때 카이 사장이 어마어마한 권력자였죠.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이었고 청와대 수석급의 인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 각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이런 사람들 우습게 보이는 거죠. 야, 우리 거 안 해? 빨리 옷 벗고 싶어?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나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안 그러면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각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그렇게 카이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죠. 그런데 카이가 이 6,300억 원이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쓰는
이런 최신 헬기 그리고 수리온보다 블랙호크가 훨씬 낫죠. 뭐 이거 국뽕 다 감안하고 하더라도 수리온보다 블랙호크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300억이면 130대를 완전히 최신으로 쓸 수 있는 걸 야 그거 조기 퇴역시키고 수리온도 생산해 라고 육군에 압력을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육군에서 3조 3천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수리온을 생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반대가 나오니까 지금은 한 2년 동안 입을 닫고 있는데 이거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UH-60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면 되죠. 6,300억 원. 그런데 내 돈 아닌데 내가 여기 사장으로 있을 때 업적 좀 쌓아야지. 실적 쌓아야지. 야 육군 참모총장 우리 거 해. 3조 3천억 원. 정말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나쁜 자들 때문에 제가 카이를 민영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뭐 FA50 뭐 이렇게 잘 팔고 하면은 그건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왜 군에 압력을 넣어서 정말 거머리처럼 군의 고혈을 빨아먹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이렇게 토스트 열압력 다연장 로켓 계속 만드는데 이런 건 정말 도덕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6세대 전투기 시장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며 큰 소리를 쳤던 프랑스와 독일 주도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 FCAS가 양측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점점 붕괴되는 모양새입니다. FCAS의 공동 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던 스페인이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F-35 도입에는 관심이 없으며 노후화되어가는 EF-18 전투기 전력을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로 FCAS를 낙점하고 있었던 스페인이 최근 벌어진 프랑스와 독일의 분쟁을 보며 F-35 도입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8월 22일과 2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스페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고 스페인이 참여하기로 했던 FCAS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와 에어버스의 분쟁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크게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라며 점차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EF-18 전투기 대체 사업은 FCAS를 기다려줄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은 1980년대 초반에 도입한 EF-18A 전투기 72대, 전환 훈련용으로 사용 중인 EF-18B 전투기 12대 등 84대의 호넷 전투기를 보유 중인데요. 현재 68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운용 중이고 20대가 추가 발주된 상황이지만 50여대의 전투기 대체 소요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은 지난 2019년 FCAS 프로그램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 사업의 일부 항공전자장비 개발과 공급을 담당하기로 했는데요. 2017년 FCAS 프로그램 출범 후 5년째 다소와 에어버스의 극심한 밥그릇 싸움이 계속되며 전투기 개발에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는 F-35A 25대와 F-35B 25대를 도입해 호넷과 해리어를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스페인 국방부는 이런 보도가 FCAS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즉각 부인 성명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국방부는 최근 현지 언론에서 돌고 있는 F-35 도입 검토설에 대해 그 어떤 입장 표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밥그릇 싸움에 결국 FCAS는 스페인이라는 물줄을 잃고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져가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가 냉전 시대 때부터 정말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동 개발을 스타트했다가 결국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갈라섰죠. 지금도 전차 사업, 전투기 사업, 또 차기 해상 초계기 사업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전차 사업 거의 쪽나기 일보 직전이고 또 해상 초계기 사업 쪽난다고 선포해버렸고 그리고 이 6세대 전투기 사업도 쪽날 것 같습니다. 왜냐? 에어버스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다소 서로 지금 또 서로가 내놓고 있는 CG도 달라요. 야 우리 이 정도 능력 되니까 우리가 주로 만들어야 돼. 니들은 돈만 얹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년도에 공동개발하자고 합의를 했지만 지금 5년 동안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스타트를 못했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유로파이터 같이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물론 프랑스는 그때도 유로파이터 하다가도 프랑스가 결국은 빠지고, 야, 미라지 4000 이거 좋잖아, 이거 그대로 하자 라고 주장하다가 퇴출당해서 프랑스는 미라지 4000을 바탕으로 라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도 우리도 하자 해서 조금 지분을 얹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이 항공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후안 카를로스 항공모함 만들었죠. 그런데 이 항공모함에 함재기가 없어요. 해리어를 다 퇴역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해리어를 퇴역시켰으면 항공모함을 운영하려면 여기에 들어간 함재기를 탑재를 해야죠. 수직이 착륙, 단거리 이륙하는 스키점프 할 수 있는. 그러면은 F-35B밖에 없죠. 빨리 갖다 얹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왜? 이 F가스에 지장 갈까봐. 그런데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 빠지고 그 후안 카를로스의 F-35B 탑재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구형 전투기 가지고 있는 이 호넷. 야, 이게 언제적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이 과거 F-16하고 1986년도 도입을 했는데, F-16하고 또 호넷 전투기하고 경쟁했던 그 율곡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율곡 사업에 들어왔던 F-18이 CD형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AB형.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들어간 정말 오래된 전투기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야, 어떻게 근데 페인트칠도 한번 안 하는지 이렇게 더럽습니까? 이만큼 낡았다 이거죠. 이거 빨리 이제 대체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독일도 그랬듯이 그냥 뭐 F-35 사고 6세대 전투기 건너뛰자 라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또 프랑스만 남아가지고 야, 그냥 우리 혼자 라팔처럼 우리 혼자 만들자 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건 뭐 4.5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라팔하고는 6세대 전투기는 이 컴포넌트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개발해야 되니까 이 개발 예산이 상대가 안 되죠. 과연 프랑스가 혼자 할 수 있을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국하고 일본 6세대 전투기 같이 하기로 하고, 여기에 또 미국도 로키드 마틴하고 이런 사업자들이 또 참여하기로 했죠. 이렇게 이제는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6세대 전투기 정말 혼자 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국뽕도 좋지만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6세대 전투기에서만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세계 최강의 4.5세대 경량형 전투기라고 주장해온 JF-17 프로그램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JF-17 블락3의 생산은 물론 파키스탄 공군의 JF-17 전투기 가동도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신중의 끝은 역시나 비극이었습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생산하는 자칭 4.5세대 전투기 JF-17 시리즈에 치명적인 엔진 이슈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신규 기체 생산은 물론 이미 배치된 기체 대부분의 가동도 중단 상태에 빠졌다고 인디아 내러티브가 현지 시각 8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정부 당국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JF-17 전투기의 RD-93 엔진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오랫동안 협의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중국은 우회해서 러시아와 접촉해 동력 개통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중국은 JF-17 개발 과정에서 파키스탄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중국제 짝퉁 엔진인 WS-13은 물론 러시아제 오리지널 엔진인 RD-93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설계 옵션을 준비했는데요. 파키스탄 공군용 기체는 모두 RD-93이 탑재되어 있지만 기체와 엔진 통합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용기간 내내 심각한 고장 문제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을 건너뛰고 러시아 엔진 제작사인 클리모프와 직접 접촉해 JF-17용 RD-93 엔진 최적화 기술 개발을 준비하는 한편, 비용을 지불하고 클리모프 측의 기술과 인력을 지원받아 파키스탄 현지의 엔진 수리 시설과 유지보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방산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들어가며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은 JF-17 전투기에 설치된 RD-93 엔진 대부분에서 배기 노즐, 화염 안전기,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는데요. 중국은 독소 조항을 통해 파키스탄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에서 직접 엔진을 조달하거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파키스탄 공군은 그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친중 정권이 축출된 후 중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독소 조항을 무시하고 러시아와 직접 접촉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게 됐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고성능 기체라고 선전했던 JF-17, 아마도 추가 수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JF-17, 미그 21의 동체에다가 조금 현대화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에게 개발해준 중국 개발 전투기인데요. 여기에 엔진이 이제 중국이 최초의 WS-13 이거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파키스탄이 과거 이제 F7 이런 거 써보니까 도저히 못 쓰겠다 중국제 엔진은. 그래서 러시아제 미그 29에 2개가 들어가는 그 미그 29용 엔진 그거 2개 중에서 1개를 여기다 넣자. 이거 이제 엔진 하나짜리니까 RD93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 니들 그 중국제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해서 이제 여기다가 러시아제 RD93을 넣었는데 그 RD93 엔진의 여러 가지 어떤 형상이나 성능 뭐 또 구동 방식 이런 거하고 이 기체 설계하고 조금 엇박자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전 배치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지금 4대가 추락했어요. 그 4대의 추락 이유는 전부 엔진 결함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큰일이죠. 그런데 비행하면서 엔진 결함뿐만 아니고 지상에서 시동을 걸고 시운전하고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이거 도저히 지금 이 상태로는 못한다. 그래서 중국에게 지금 설계 문제 있으니까 설계 변경해달라.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 WS-13 그거 하라고 하니까 왜 그래? 우리 못해줘. 버틴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친중 정권 임란 칸 정권이었으니까 그 임란 칸은 완전 시진핑의 딸랑이니까 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운용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그 임란 칸 축출되고 이제 반중 정권이 들어오니까 중국하고 약속한 거 우리 못 지켜 하고는 러시아하고 바로 컨택해서 이제 뭔가를 도모를 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제재받으니까. 그래서 이 전투기는 지금 나르지도 못하고 생산도 못하고 엔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생산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파키스탄은 그 현재 138대를 보유하고 있고 50대를 추가로 지금 그 계약을 했어요. 파키스탄 공군이. 나이지리아 현재 세대 도입을 했고 그 이후 추가 도입은 포기를 했고 나이지리아는. 그리고 미얀마 7대 보유했고 9대 추가로 지금 또 들어가야 되는데 생산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라크 12대 계약을 했는데 계약 파기될 가능성은 크죠. 안 주니까.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한국의 FA50하고 경쟁을 해왔었습니다. 이 JF-17이. 이래서 엔진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 문제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FA50 안 그래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JF-17이 문제가 됨으로써 제3세계 자유진영은 뭐 관계없고 제3세계 시장에서 우리 FA50이 강력한 경쟁자 하나를 떨궈내는 이런 우발적 부수적 이익을 얻지 않게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망하기 바랍니다. 친중의 말로는 망하는 겁니다. 스리랑카 보십시오. 망했지 않습니까? 친중하다가 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